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하고 또 무역 관세까지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이 YTN 보도 같은 자료들을 보면요. 이 상황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뭔지, 이게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안보랑 무역 카드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는 겁니다. 네,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그 방위비 문제부터 좀 풀어볼까요? 백악관 내각 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너무 적게 낸다, 뭐 이렇게 직접 언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보니까 액수가 100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13조가 넘는 돈인데 정말 파격적이에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요구인가요? 네, 바로 그 액수가 핵심입니다. 연간 1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13조 7천억 원을 한국이 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13조 7천억 원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과거에 집권했을 때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취소시켰다, 이런 불만도 같이 표시했습니다. 아, 바이든 행정부 탓을 하는군요. 그렇죠. 현재 우리가 내는 분담금 수준을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증액 요구인 셈입니다. 네, 근데 좀 흥미로운 건 발언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었다면서요. 주한미군 규모를 잘못 언급했다고요? 아, 네, 맞아요. 그 부분도 좀 짚어야 하는데요. 현재 주한미군 규모가 약 2만 8천 명 정도인데 이걸 4만 5천 명으로 잘못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4만 5천 명이라 숫자가 꽤 차이가 나네요. 네, 그래서 발언의 정확성보다는 그 의도 자체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100억 달러 요구도 놀라운데 숫자까지 틀리게 언급했다니 발언의 의도가 뭘까 더 생각하게 되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방위비 문제를 무역 문제랑 아예 노골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당장 상호 관세 유예 기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꿨다고요. 이게 어제 오늘 사이에 말이 바뀐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관세 유예 기간이 좀 유동적일 수 있다, 이런 뉘앙스였는데 오늘은 갑자기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할 거고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와, 정말 예측이 어렵네요. 네, 심지어 8월 1일부터 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덧붙였어요. 큰 돈에 들어온다. 그게 관세를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이 발언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건 명백하게 방위비 협상 테이블에 무역 카드까지 같이 올려놓고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패키지 딜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미 지난 4월에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할 때도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방위비 증액이랑 관세를 한 묶음으로 좀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적이 있거든요. 결국 안보 비용 내라는 압박이랑 경제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압박을 동시에 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말로만 압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실행 중인 조치들도 있고 또 추가적인 관세 폭탄 예고도 있다고요. 네, 그게 더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이미 지난 3월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 자동차하고 부품에는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 자동차는 이미 시작됐군요. 네, 작년에 우리가 미국에 자동차 수출한 액수가 약 51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전체 자동차 수출의 거의 절반이에요. 49.1% 정도 됩니다. 와, 절반이나요. 그럼 타격이 상당하겠네요. 네, 상당하죠. 그리고 지난달에는 철강하고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그냥 2배로 올려버렸습니다. 철강, 알루미늄까지. 와,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추가 관세가 예고된 품목들도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미 수출 2위 품목이 반도체잖아요. 네, 반도체죠. 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이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까지요? 아, 이거 정말 큰일인데요. 네, 그리고 구리 역시 50% 관세를 곧 발표하고 이달 말이나 아니면 8월 1일부터 발효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요. 또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유예 기간을 둔 다음에 무려 200%라는 엄청난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200%요? 의약품에.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100억 달러라는 정말 막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에 더해서 자동차, 철강,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까지 핵심 수출 산업 전반에 걸쳐서 관세 압박이라는 말 그대로 이중부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좀 계속 바뀌는 측면이 있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점은 있죠. 하지만 이 안보비용 청구소를 경제적인 압박과 직접 연계하는 이 전략적 방향성만큼은 꽤 분명해 보입니다. 방향성은 확실하다. 네, 자동차, 철강, 반도체, 구리 이런 주요 수출품들을 딱 정조준하는 걸 보면 결국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을 지렛대 삼아서 방위비 협상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겠다. 이런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 경제의 아픈 부분을 정확히 노리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제공해 주신 이 자료들을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위비 요구액 100억 달러였죠? 그리고 안보와 무역을 연계하는 그의 전략, 또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우리 주요 산업에 가해지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관세 압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면요. 이게 단순히 방위비 협상이라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안보라는 이슈가 어떻게 경제적 수단과 딱 결합해서 강력한 압박카드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압박이 정말 현실화되고 계속된다면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국가 안보라는 이익과 또 막대한 경제적 비용 사이에서 과연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그 어려운 고민에 대해서 당신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